지금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로그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지시 거부 불이행은 지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따르지 않아 복종 의무 위반이 성립하면 공모법상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경우 공직에서 해임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주관하는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되죠. 다만 총장 정도는 고위공직자라면 징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여러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부하 발언인데 보통 정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상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부하라는 말을 쓴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죠. 청와대가 검찰을 부하로 부리듯 했다 이런 공격으로 가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것이라 봅니다. 사실 오늘 국감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들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 국감은 총장의 공격이 목적이 아닌 국민들께서 얼마나 검찰이 망가졌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꿈에 바라던 검찰개혁에 대한 약속을 우리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이루시기 직전이라 보는데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린 날이지만 반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기다렸을 겁니다.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되며 논란을 키우고 그 후 지지층은 환호하겠죠. 그런 부분은 정책 자산으로 이루어져 차후 정치권에 들어와 본인과 가족을 방어할 수 있는 미천으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남부지검장의 사표를 이용해 윤석열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남부지검장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물러났다라면서 남부지검장 사태를 끌어다 정부를 돌려가게 한 게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라 봅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보면서 격노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거 철저하게 계산하고 들어온 겁니다. 아마 목표는 여당과 청와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발언을 앞으로도 이어가겠죠. 심지어 외압이 있었다는 등으로 국진당과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스트레스 부분 때문에 윤 총장이 하루빨리 총장직에서 내려오길 바랬지만 오늘 국감 태도를 보고 절대 해임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리는 순간 감찰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내 법무감찰을 받다가 결국 공수처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부분으로 검찰이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을 통해 다시는 국가를 내란 상태로 만들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적폐 세력들이 현재 공격하는 패턴을 보면 마치 1년 전 양상 그대로 전개되는 듯 합니다만 사뭇 그때와는 진행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께서 버텨주신 것이 사실 크고 또한 입법부가 우리 수중에 들어온 것 역시 매우 큰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조국 전 장관께서 현재 진행 중인 따박따박 공격으로 인해 일단 기덕이들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격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레 찔러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께서도 노련한 오선에 당대표 출신 정치인답게 그냥 당하고 있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가짜뉴스로 판명된 기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맞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언론들의 활약이 작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막무가내 쏘라리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 보는데요. 또 하나는 검찰 조직 내부가 현재 분열된 것이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일부 인사로 인해 진행되고 있고 정치자든 검사 무리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사건 뭉개고 있으면서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듯 하긴 하지만 무차별 압수수색 및 가족들 다 털어서 여러 혐의들을 추가로 폭로하고 그걸 언론에다가 흘리는 식의 공격은 일단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 생각도 듭니다. 정점에 서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자라는 검사들이 다 흩어지고 경계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뭔가 조직을 선동해서 무차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검찰 조직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누리며 본인도 더 나은 권력층으로서 특권을 유지하고픈 수많은 일반 검사들의 욕망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금의 법무부 장관 덕에 승진하고 앞으로 더 나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 현재의 조직 구조에 반기를 던지며 무리한 수사를 맡아 진행하려는 배짱 있는 검사도 쉽게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큰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검찰 내부가 작년과 달리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윤 총장에게는 가장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검찰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이어가도 곧 반박과 사실 증명으로 인해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개혁 대상이라는 명분을 더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금
추미애 장관님을 지켜드리면서 약간의 어려운 현 상황만 잘 이겨내면 또다시 적폐 세력들을 개혁할 당위성을 더 가지게 되면서 공처 등의 입법 개혁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마음 같아선 민주당에서 이번 주 중으로 공처 입법을 언론들이 날치기다, 뭐다 이렇게 비판해도 바로 상정해서 공격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하긴 해야겠죠. 앞으로 남은 5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김현미 의원의 안으로 빨리 공수법이 개정된 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참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검찰은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권력의 개노릇을 철저히 했던 조직입니다. 물어 하면 물고 지지하면 짓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권력에 충실하며 보상을 받았는데 참여정부 때 그런 게 없어지니까 불만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최수의 수단이 되던 거였죠. 결국 이 부분은 참여정부가 끝나고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권력의 개로 돌아갔습니다. 목줄을 하고 그동안 강아지를 산책시켰는데 목줄 없이 풀어주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주저앉았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목줄을 해주니까 좋다고 졸졸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하듯이 타겟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명의 영웅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적폐청산 그리고 그 중심인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배경입니다. 단순하게 검찰을 좌지우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